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 성격 등에 대해 빠르게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그렇게 판단할 때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상대방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고 단점은 눈 감아준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와 주세요. 한때 해와 바람이 큰 논쟁을 벌였다. 내가 지구의 가장 강력한 자연력이야. 해가 말했다. 아니야, 나야. 바람이 반박했다.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둘은 한 시골 할아버지에게 도전을 했다. 할아버지의 외투를 벗기는 것이 그 도전의 목표였다. 바람이 먼저 시작했다. 그는 강한 바람을 불어서 할아버지의 외투를 벗기려고 애썼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더 꽉 잡아당겼다. 바람은 더 강하게 불어 할아버지의 외투를 벗기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외투를 더 꽉 감싸고 버티었다. 그 후 해가 시도를 시작했다. 해는 부드럽게 빛을 내뿜기 시작했고 따뜻한 햇살로 지구를 감쌌다. 할아버지는 점차 더워져서 스스로 외투를 벗었다. 이 이야기는 강제와 무력보다는 이해와 따뜻함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단점을 눈 감아줄 때 우리는 함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첫 번째로 당신이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노래나 영화, 심지어 맛있는 음식을 친구나 가족에게 추천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 순간, 우리는 사실 숨겨진 인간관계의 본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깊은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외롭지 않게 되는 마법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불리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너의 초록색 신발 정말 멋져. 라는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아진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오늘의 커피 선택이 별로네. 라는 말에 조금 상처받았던 적은? 사실 우리는 자주 타인의 의견과 평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타인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걸까요? 우리 뇌는 빠르게 정보를 분류하고 판단하는 분류 마스터와 같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외모, 말투, 행동 등 여러 특징을 빠르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빠른 판단이 항상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편견이나 선입견에 의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대방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고 단점은 눈 감아주는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둠 속에 있는 빛을 발견함으로써 친구가 된다. 먼저 이해하라. 그리고 이해받기 위해 노력하라. 당신이 세상을 바꾸길 원한다면 그 변화가 되어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하곤 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유를 찾곤 한다. 우리는 먼저 작은 친절을 행하게 되면 나중에는 큰 친절을 행하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잊을지 몰라도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그들을 느끼게 했는지는 절대 잊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깊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아무도 우리를 불쌍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세요. 페트병으로 만든 선글라스를 착용한 아이디어만큼 놀라운 것이 있을까요? 그것처럼 장점에 집중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놀랍게도 훨씬 더 창의적인 생각들이 태어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존감이 상승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됩니다. 타인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높일 수 있는지. 옛날 위대한 지도자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비난하면 나는 그걸로부터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나를 칭찬하면 나는 너를 믿게 된다. 장점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로 인해 더욱 높은 수준의 신뢰와 상호 존중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한 조사에 따르면 직원들의 장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회사는 생산성이 12%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점에 집중하는 문화를 가진 회사의 직원들은 6배나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그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한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전화기의 발명자는 실험실에서 자주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력자들은 그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고 그의 창의력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전화기라는 위대한 발명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장점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놀랍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서로의 장점을 더 자주 강조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내는 것은 다이아몬드를 찾아내는 것과 같다. 그것은 그들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다. 성공은 최종 목표에서의 실패 없이 계속되는 용기이다. 나는 삶에서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각 장애물을 기회로 바라본다. 세 번째로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한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사람은 무대의 배우다. 우리는 그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강조되는 단점들에 집착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스포트라이트에 비친 그림자는 때로 우리를 무대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단점의 과대평가는 의심, 불신, 그리고 경계감으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 흠집을 내고 상호작용을 어색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처럼 우리의 단점도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용서와 이해는 이러한 단점을 포용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차이점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용서는 그 차이점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위대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의 회사에서 일하던 한 젊은 엔지니어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 회사는 $10 당시 가치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젊은 엔지니어를 비난했습니다. 다음 날 그 젊은 사람은 사무실로 호출되어 에디슨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고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을 해고하겠니? 나는 당신을 위해 $10을 투자했어. 단지 다음번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이 사례는 단점과 실수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에디슨은 그 젊은 엔지니어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그의 단점에 너무 집착하지 않은 채 미래에 더 나은 성과를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단점에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배우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다. 용서는 우리가 여전히 천사임을 증명한다. 당신은 당신의 실수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들로부터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의해 정의됩니다. 실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만 실패가 된다. 용서는 당신이 더 이상 과거의 포로가 되고 싶지 않을 때 주어집니다. 실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진정한 진보의 첫걸음이다. 용서의 미덕은 자신을 용서하는 데 있지 않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다. 실수를 해라. 단, 같은 실수를 2번 해서는 안 된다.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씁쓸해지기, 혹은 강해지기. 용서는 약자의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강한 사람의 무기다. 네 번째로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이는 어느 날 자신의 친구에게 자신의 잘못을 직접 지적하도록 했을 때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모든 단점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친구는 미소 짓고 목록이 길어지겠군이라 답했다. 트웨이는 이를 통해 자신의 완벽하지 않음을 깨달았고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며 이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해하고 허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영화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이 한 영화 제작 중 배우와 갈등을 겪었을 때 그는 한 주간 그 배우의 역할을 맡아 연기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배우의 고충과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히치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표면적인 단점에 집중하는 대신 그 원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의사소통 전문가 스티븐 코비는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해받으려고 노력하라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모건 프리먼 아카데미 수상 경력의 배우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영화 촬영 중 나와 동료 배우와의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나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존중감을 느끼게 되었다. 효과적인 대화는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활발한 경청, 명확한 피드백,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의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눈감아주는 것은 그저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해받으려고 노력하라.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그의 신발을 입고 일주일 동안 걸어보라.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는지다. 대화의 기술은 경청에 있다. 말하기에 있지 않다. 누구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것을 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오류와 결함을 용서할 수 있는지다. 인간의 본성은 자비와 동정심에 있다. 우리의 본질은 애정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목하지 마라.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아보려 노력하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다섯째로 모든 사람은 마치 독특한 악기와 같다. 일부 악기는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떤 악기는 조용한 소리를 내기도 한다. 하지만 각 악기의 독특한 소리가 조화로워질 때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한다. 대학의 실험실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교수가 학생들의 장점을 강조하며 그들의 단점을 이해해주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감을 얻고 실험실의 연구 활동이 활기찬 분위기로 바뀌었다. 마더 테레사는 언제나 사람들의 내면에 숨겨진 빛을 찾아내곤 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곤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름다운 내면을 찾아 그를 사랑해야 한다. 장점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마치 팀의 각 선수가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포지션에서 경기를 치르도록 하는 것과 같다. NBA에서 필 잭슨 감독은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그 결과 그는 11번의 챔피언십을 이끌었다. 링컨 대통령은 그의 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하지만 우리의 다름이 우리 팀의 가장 큰 장점이다. 사회는 큰 숲과 같다. 각 나무는 다양하고 그중 일부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나무가 서로를 지지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숲은 더욱 풍부하고 아름다워진다. 한 작은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장점을 알리는 감사의 날을 만들었다. 이날 사람들은 서로의 장점을 기리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 결과 마을의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사람들과의 연결, 그들의 사랑과 존중,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힘이다. 장점을 높이 평가하고 단점을 눈감아주는 것은 개인, 팀, 그리고 사회 전체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이런 접근법은 모두에게 존중과 사랑을 주며 결국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된다. 당신을 사랑하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모든 삶을 사랑하라. 타인의 과거를 판단하지 마라. 각자의 과거에는 모든 사람이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 아무도 당신을 무시하게 만들 수 없다. 당신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는지 모른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기억한다. 강력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반한다. 인간은 사람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그가 얼마나 많이 준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가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으로 사람이다. 이야기나 의도로는 아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받는 어떤 행동도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차이점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다.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름다움이다. 상대방의 장점은 높이 평가해주고 그 단점은 눈감아 주어라. 하늘 위로 흘러가는 구름처럼 인간들의 마음도 변한다. 순간의 감정으로, 그 뜨거운 바람이나 차가운 서리로. 내 손끝에 닿는 그대의 느낌 못 잡아내면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도. 다가오는 인간의 본질, 그 깊은 물결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는가? 장점을 빛내고 단점을 가려내는 것, 한 폭의 예술작품처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장점은 높이 평가하며 신뢰와 존중의 높은 산을 향해 걷게 해준다. 위인들의 교훈과 가르침에 귀 기울이면 해와 바람처럼 따뜻함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 단점에 집착하지 않아도 인간관계의 부드러운 물결은 넘실대게 한다. 용서와 이해의 힘으로 마음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자신을 알고 다른 이를 이해하려 하면 대화와 의사소통의 문이 활짝 열린다. 그대와 나 다르기에 아름답고 장점과 단점 모두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건강한 관계의 밝은 햇살 아래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을 수 있다.
상호 간의 존중과 이해, 그리고 사랑으로 더 나은 세상의 문턱을 두드린다. 마침내 해와 바람의 교훈을 받아들여 장점을 강조하고 단점을 눈감아주자. 따뜻한 햇살 아래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의 세계로 함께 나아가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의 비밀 공간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 성격 등에 대해 빠르게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그렇게 판단할 때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상대방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고 단점은 눈 감아준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와 주세요. 한때 해와 바람이 큰 논쟁을 벌였다. 내가 지구의 가장 강력한 자연력이야. 해가 말했다. 아니야, 나야. 바람이 반박했다.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둘은 한 시골 할아버지에게 도전을 했다. 할아버지의 외투를 벗기는 것이 그 도전의 목표였다. 바람이 먼저 시작했다. 그는 강한 바람을 불어서 할아버지의 외투를 벗기려고 애썼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더 꽉 잡아당겼다. 바람은 더 강하게 불어 할아버지의 외투를 벗기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외투를 더 꽉 감싸고 버티었다. 그 후 해가 시도를 시작했다. 해는 부드럽게 빛을 내뿜기 시작했고 따뜻한 햇살로 지구를 감쌌다. 할아버지는 점차 더워져서 스스로 외투를 벗었다. 이 이야기는 강제와 무력보다는 이해와 따뜻함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단점을 눈감아줄 때 우리는 함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첫 번째로 당신이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노래나 영화, 심지어 맛있는 음식을 친구나 가족에게 추천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 순간, 우리는 사실 숨겨진 인간관계의 본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깊은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외롭지 않게 되는 마법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불리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너의 초록색 신발 정말 멋져. 라는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아진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오늘의 커피 선택이 별로네. 라는 말에 조금 상처받았던 적은? 사실 우리는 자주 타인의 의견과 평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타인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걸까요? 우리 뇌는 빠르게 정보를 분류하고 판단하는 분류 마스터와 같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외모, 말투, 행동 등 여러 특징을 빠르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빠른 판단이 항상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편견이나 선입견에 의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대방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고 단점은 눈 감아주는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둠 속에 있는 빛을 발견함으로써 친구가 된다. 먼저 이해하라. 그리고 이해받기 위해 노력하라.
당신이 세상을 바꾸길 원한다면 그 변화가 되어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하곤 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유를 찾곤 한다. 우리는 먼저 작은 친절을 행하게 되면 나중에는 큰 친절을 행하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잊을지 몰라도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그들을 느끼게 했는지는 절대 잊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깊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아무도 우리를 불쌍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세요. 페트병으로 만든 선글라스를 착용한 아이디어만큼 놀라운 것이 있을까요? 그것처럼 장점에 집중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놀랍게도 훨씬 더 창의적인 생각들이 태어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존감이 상승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됩니다. 타인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높일 수 있는지. 옛날 위대한 지도자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비난하면 나는 그걸로부터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나를 칭찬하면 나는 너를 믿게 된다. 장점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로 인해 더욱 높은 수준의 신뢰와 상호 존중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한 조사에 따르면 직원들의 장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회사는 생산성이 12%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점에 집중하는 문화를 가진 회사의 직원들은 6배나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그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한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전화기의 발명자는 실험실에서 자주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력자들은 그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고 그의 창의력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전화기라는 위대한 발명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장점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놀랍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서로의 장점을 더 자주 강조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내는 것은 다이아몬드를 찾아내는 것과 같다. 그것은 그들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다. 성공은 최종 목표에서의 실패 없이 계속되는 용기이다. 나는 삶에서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각 장애물을 기회로 바라본다. 세 번째로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한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사람은 무대의 배우다. 우리는 그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강조되는 단점들에 집착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스포트라이트에 비친 그림자는 때로 우리를 무대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단점의 과대평가는 의심, 불신, 그리고 경계감으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 흠집을 내고 상호작용을 어색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처럼 우리의 단점도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용서와 이해는 이러한 단점을 포용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차이점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용서는 그 차이점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위대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의 회사에서 일하던 한 젊은 엔지니어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 회사는 달러 10명 당시 가치에 손실을 입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젊은 엔지니어를 비난했습니다. 다음 날 그 젊은 사람은 사무실로 호출되어 에디슨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고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을 해고하겠니? 나는 당신을 위해 달러 10영을 투자했어. 단지 다음번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이 사례는 단점과 실수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에디슨은 그 젊은 엔지니어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그의 단점에 너무 집착하지 않은 채 미래에 더 나은 성과를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단점에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배우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다. 용서는 우리가 여전히 천사임을 증명한다. 당신은 당신의 실수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들로부터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의해 정의됩니다. 실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만 실패가 된다. 용서는 당신이 더 이상 과거의 포로가 되고 싶지 않을 때 주어집니다. 실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진정한 진보의 첫걸음이다. 용서의 미덕은 자신을 용서하는 데 있지 않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다. 실수를 해라. 단, 같은 실수를 2번 해서는 안 된다.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씁쓸해지기 혹은 강해지기. 용서는 약자의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강한 사람의 무기다. 네 번째로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이는 어느 날 자신의 친구에게 자신의 잘못을 직접 지적하도록 했을 때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모든 단점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친구는 미소 짓고 목록이 길어지겠군이라 답했다. 트웨이는 이를 통해 자신의 완벽하지 않음을 깨달았고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며 이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해하고 허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영화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이 한 영화 제작 중 배우와 갈등을 겪었을 때 그는 한 주간 그 배우의 역할을 맡아 연기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배우의 고충과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히치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표면적인 단점에 집중하는 대신 그 원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의사소통 전문가 스티븐 코비는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해받으려고 노력하라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모건 프리먼 아카데미 수상 경력의 배우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영화 촬영 중 나와 동료 배우와의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나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존중감을 느끼게 되었다. 효과적인 대화는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활발한 경청, 명확한 피드백,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의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눈감아주는 것은 그저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해받으려고 노력하라.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그의 신발을 입고 일주일 동안 걸어보라.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는지다. 대화의 기술은 경청에 있다. 말하기에 있지 않다. 누구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것을 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오류와 결함을 용서할 수 있는지다.
인간의 본성은 자비와 동정심에 있다. 우리의 본질은 애정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목하지 마라.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아보려 노력하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다섯째로, 모든 사람은 마치 독특한 악기와 같다. 일부 악기는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떤 악기는 조용한 소리를 내기도 한다. 하지만 각 악기의 독특한 소리가 조화로워질 때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한다. 대학의 실험실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교수가 학생들의 장점을 강조하며 그들의 단점을 이해해주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감을 얻고 실험실의 연구 활동이 활기찬 분위기로 바뀌었다. 마더 테레사는 언제나 사람들의 내면에 숨겨진 빛을 찾아내곤 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곤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름다운 내면을 찾아 그를 사랑해야 한다. 장점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마치 팀의 각 선수가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포지션에서 경기를 치르도록 하는 것과 같다. NBA에서 필 잭슨 감독은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그 결과 그는 11번의 챔피언십을 이끌었다. 링컨 대통령은 그의 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하지만 우리의 다름이 우리 팀의 가장 큰 장점이다. 사회는 큰 숲과 같다. 각 나무는 다양하고 그중 일부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나무가 서로를 지지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숲은 더욱 풍부하고 아름다워진다. 한 작은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장점을 알리는 감사의 날을 만들었다. 이날 사람들은 서로의 장점을 기리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 결과 마을의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사람들과의 연결, 그들의 사랑과 존중,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힘이다. 장점을 높이 평가하고 단점을 눈감아주는 것은 개인, 팀, 그리고 사회 전체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이런 접근법은 모두에게 존중과 사랑을 주며 결국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된다. 당신을 사랑하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모든 삶을 사랑하라. 타인의 과거를 판단하지 마라. 각자의 과거에는 모든 사람이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 아무도 당신을 무시하게 만들 수 없다. 당신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는지 모른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기억한다. 강력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반한다. 인간은 사람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그가 얼마나 많이 준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가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으로 사람이다. 이야기나 의도로는 아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받는 어떤 행동도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차이점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다.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름다움이다. 상대방의 장점은 높이 평가해주고 그 단점은 눈감아 주어라. 하늘 위로 흘러가는 구름처럼 인간들의 마음도 변한다. 순간의 감정으로, 그 뜨거운 바람이나 차가운 서리로. 내 손끝에 닿는 그대의 느낌 못 잡아내면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도. 다가오는 인간의 본질, 그 깊은 물결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는가? 장점을 빛내고 단점을 가려내는 것, 한 폭의 예술 작품처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장점은 높이 평가하며 신뢰와 존중의 높은 산을 향해 걷게 해준다. 위인들의 교훈과 가르침에 귀 기울이면
해와 바람처럼 따뜻함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 단점에 집착하지 않아도 인간관계의 부드러운 물결은 넘실대게 한다. 용서와 이해의 힘으로 마음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자신을 알고 다른 이를 이해하려 하면 대화와 의사소통의 문이 활짝 열린다. 그대와 나 다르기에 아름답고 장점과 단점 모두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건강한 관계의 밝은 햇살 아래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을 수 있다. 상호 간의 존중과 이해, 그리고 사랑으로 더 나은 세상의 문턱을 두드린다. 마침내 해와 바람의 교훈을 받아들여 장점을 강조하고 단점을 눈감아주자. 따뜻한 햇살 아래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의 세계로 함께 나아가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의 비밀 공간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